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우아우스 팀입니다. 먼저 저희 팀 메인 이미지부터 보여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의 컨셉은 레스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 외에 나머지는 잘라내고 없애 주변과 공생하지 못하는 사람만을 위한 건축에서 편의에 의해 잘라냈던 부재를 남겨보았습니다. 이후 남은 부재들을 통해 공간을 형성하고 사람과 자연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사람 외에 다른 동식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을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가장 가까운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따뜻함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0에 60 나무 각재를 사용해 육각형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육각형은 사람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고 동시에 동식물에게 제공 가능한 면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공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쉘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안을 발전시켜 일정한 각도로 모듈을 회전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시야를 적절하게 차단하여 동물들에게 쉘터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육각형의 6개 부재 중 하나를 없애 파빌리온 내부로의 동선 확보 및 열린 휴식 공간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저희 디자인 안에서는 한쪽이 열린 모듈이 돌아가면서 사람과 동물에게 여러 행위가 가능한 파빌리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에 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3가지 길이의 나무 각재를 사용합니다. 각 각재들은 반턱 맞춤을 이용하여 모듈로 조립되고 안정성을 위하여 접합부에 피스를 추가로 결합하여 보강합니다. 세 번째로 모듈이 지면에 닿을 부분을 고려하여 커팅하고 이후 모듈과 모듈을 4도만큼 비틀어 연결합니다. 모듈을 연결할 때 도미노 본딩 기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모듈 각각의 규격에 맞는 홈을 파고 도미노를 넣어 본딩 처리를 하여 결합하면 외관상 결합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형성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공법이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모델링한 파빌리온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파빌리온을 이용했을 때 일정한 각도로 회전된 모듈을 통하여 사람의 휴식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고양이는 잘라내지 않은 부재들로 생긴 공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부재들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외부 곡선형 공간을 활용하여 캣워크처럼 고양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부재들로 인해 띄어진 공간을 활용하여 동물들이 비를 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만을 위한 건축에서 잘라내지 않은 부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생의 건축을 생각해본 파빌리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숭실대학교 우아우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단 그 형태나 표현이 아주 흥미롭게 아주 많이 했네요. 뭐 동영상까지 보여주시고 그 열심히 하셨는데 그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몇 가지 상황 중에 음, 어, 이
형태적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어떤 구조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만들어가는 그거에서 넘겨보실래요? 아까 조금 전에 한 어디였지? 광운대 학생들이었던가? 아니다. 경기대학교였습니다. 방금 전. 경기대 학생들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거 접합한다는데 잠깐만 봐보실래요? 무슨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지금 보니까 학교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실제로 뭐 갱고꾸마나 이런 건축가들도 이렇게 작업들을 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루이비통 매장이나 어디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하겠죠. 요거 하나 파는데 한 돈 10만 원이 들더라도 근데 이거 전체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거 몇 천만 원 예산 들어가야 돼요. 어? 몇 천만 원 예산 갖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게 할 의미가 없는 성격인 거죠. 왜냐면은 특히 성격이 이것 인테리어도 아니고 일종의 파빌리온에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뭐 과한 거죠. 과한 거 하는 제스처 자체가 오히려 더 이 비용적인 측면이든 더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 사례들을 아까 경기대 학생들도 참고를 목조 우드 파빌리온으로 여러 가지 뭐 요즘엔 검색하면은 다 나올 텐데 그런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접합부를 풀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조립할 수 있는 디테일로 풀어놓는 거 이런 것도 우드와 우드가 얘가 엇갈려 있으면 이걸 팔 이유가 없거든요. 얘를 갖다가 그냥 옆에 하고 얘를 끼면 돼요. 그게 훨씬 간단하고 물론 얘가 이제 솔리드가 아니라 간격이 그러면 하나 단위로 벌어져 있겠죠. 하나 단위로 벌어져 있으니까는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게 뭐 그런가요?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위에 동물이 지나가고 밑에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공간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제 서로 방해가 되는 시야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최대한 솔리드한 공간감을 만들고 싶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은 저렇게 가져가 보려고 했고요. 저희가 교수님과의 크리틱을 통해서 저 부분이 힘들다고 크리틱을 받았을 때에도 이제 공간을 띄워서 붙이게 되면은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 더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회의 중에 있고요. 우선은 디자인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미 지적을 들으셔도 그랬다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제 이거는 건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돼요. 예산과 기술과 그거를 뭐 고려한다는 거는 그거는 컨셉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고로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거는 나중에도 어떤 건축을 하든지 간에 기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은 다른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지금 뭐 요런 어떤 뭐 형태를 만드신 거는 좋은데 이거를 만들고서 지금 어떤 고양이와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이야기로 푸셨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얘가 아까 다른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얘가 이런 어떤 틈으로 고양이가 올라갈 거다. 응? 여기에서 뭐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형태를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나와서 그 틈으로 이게 하면 된다고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랄까, 자기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거를 뭐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 때 되게 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얘가 되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으로 뺑 몇 도인가가 돌아가 있잖아요. 되게 기계적인 어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인데 그 기하학에 약간 슬로프가 있으니까는 뭐 고양이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약간 뭐 의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게 우리가 되게 프로젝트를 보면은 뻔히 그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 그럴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지오메트리를 쓰는 건 좋은데 여기서의 어떤 원리를 쓰면은 나는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원리? 그러니까 이거의 형태에 집착할 필요 없이 좀 원리를 써서 이거를 변형을 시킬 수 있다면은 지금 하신 능력 정도면은 충분히 이 이상도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는 요게 다 같은 각재로만 같은 각도로만 기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할까? 저는 약간 요거의 완결성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그 차원이거든요. 어디가 조금 길어진다거나 어디가 조금 각도가 조금 멀어지거나 하면은 조금 더 진짜 고양이를 위한 공간, 진짜 사람들 벤치를 위한 공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 제한된 지오메트리 기하학 안에서 딱 갇혀 있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지금 고민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보니까 알겠는데 이 틀을 물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틀을 깬다는 거가 왜냐면은 디자인하는 뭐 저도 디자인할 때 항상 겪는 거지만 본인이 설정한 룰이나 해온 그 틀을 깨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지오메트리적인 상황에 딱 이게 붙어 있으니까 약간 이게 덜 자유로운 거지. 뭔가 약간 이 논리도 그러니까 듣기에는 논리도 약간 이게 쉽게 공감이 잘은 안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니 물론 학생으로서 이 정도도 되게 훌륭한데요. 이게 더 욕심을 내고 더 기대를 하자면은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할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해요. 되게 자연적인 구조물을 지향해야 되는데 역으로 되게 인위적인 구조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약간 어떤 공감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되게 자연적이어야 되는데
역으로 인위적이어져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는 훌륭해요. 근데 그게 갖는 지금 이거를 자연스럽게 아직 가지를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거든요. 딱 어떤 뭐 건물이든 뭐 모습이든 조형이든 이렇게 어떤 형태의 완벽함이 있으면 그거를 깨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그 완벽한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드는 게 그 디자인이 아니라 그 완벽함을 깨는 게 디자인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완벽한 지오메트리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도 계속 디자인을 1차 디자인 회의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저희끼리 이제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했을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계속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까지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비워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다 그렇게 하셨어도 차라리 만약에 이걸 비워놓고 네. 비워놓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프닝의 베리에이션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채웠다. 그니까는 지루해지고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디자인이. 어떤 네.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다른 학교 친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네, 모든 학교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회의하느라 고생해주신 튜터님과 학생들, 시민 참가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튜터님께 이번 디자인 회의의 소감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저도 처음 봤지만은 너무 이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확실히 매년 이제 그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실력들도 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물론 지금 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보니까는 실제 만드는 이 우하우스 행사 본행사 관계없이 만드는 학교, 만들지는 못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물 이거는 실제 아까 제가 뭐 이런저런 것들 중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건축은 그냥 아트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면 이게 뭐 파빌리언이니까 컨셉추얼하게만 하면 된다. 사실 물론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맞는데 컨셉추얼한 거를 풀어내는 게 건축이거든요. 그림이 아니라 컨셉추얼한 것까지 만들어내는 게 건축인 거고, 그걸 만들어내려면은 뭐 재료며 뭐 구조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비용까지 경제성까지도 다 고려를 그죠? 똑같은 거를 100만 원에 주고 만들 거를 1억을 준다면 1억 주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든 뭐 여러분들도 저기 뭐 자아디드처럼 누구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좋은 건축이 나오냐? 그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단지 컨셉, 공간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실전도 실무도 그렇게 돌아가요. 항상 제한된 조건 안에서 그걸 풀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해결해 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가로 성장하고 뭐 멀리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해 계신 것만으로도 뭐 오늘 제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얘기마저도 나는 여러분들의 장래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언젠가는 되실 거라고 보고 지금 듣는 얘기들이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근데 실제 진짜로 가능성은 많이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아까 내가 조금 뭐 서운하게 절대 듣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거 하고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나 박수를 쳐주고 싶고 더 여기서 발전하기를 바래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더 발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번 이제 시간들 또 한두 주 아마 있나? 그러면은 더 많은 기대를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만들어진다고 항상 우리는 그 비전을 보고 가는 게 건축가고 그거를 여러분들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만들든 지금 만들지 않더라도 언젠가 무조건 내가 만들어 볼 거야 하는 그 믿음이 항상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생해주신 국현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차 디자인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2차 디자인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디자인 회의의 내용을 편집하여 저희 우하우스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그룹 학교들의 발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튜터분들의 인터뷰 영상과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디자인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해줘.